자, 안녕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와 전압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전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전류, 전압, 그리고 전류. 이걸 좀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기회로 하나 구별할 건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 전기회로 금방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직렬회로고요. 자, 오른쪽 회로는 여기에서 나온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2개 이상으로 나눠지는 병렬회로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직병렬회로 구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해서요. 지난 시간에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 구별했었어요. 자, 여기에서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오른쪽 화살표로 이동하는 것이 그렇죠. 전류였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전자였어요. 자, 방금 봤던 회로에서도 찾아보면요. 자, 회로에서 건전지가 있으면 이렇게 건전지가 더 긴 쪽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요렇게 그려지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고요. 자,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요렇게 가고 있으면 이거는 전자의 이동 방향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전류의 세기는요. 자,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전자가 몇 개 지나가느냐 이걸로 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정도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비교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딱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를 세서 전류를 측정할 건데 자, 도선의 한 단면, 이곳을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를 셉니다. 근데 전자의 개수가 100개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천천히 지나가는 100개랑 빠르게 지나가는 100개랑 우리가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기준 시간을 둔다고 했어요. 얼마였죠? 그렇죠. 1초. 그래서 1초 동안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가느냐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그렇죠? 더 크다, 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고요.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와 미리암페어를 쓸 거예요. 자, 암페어와 미리암페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암페어에서 미리암페어로 갈 때 자, 이 M이라는 미리가 붙으면 공 3개를 붙이는 약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와 같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암페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2배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배가 측정이 되면서 2000mA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0.5A다. 그럼 이거는 몇 mA일까? 자, 1A에서 0.5A로 갈 때는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반으로 줄이면 돼요. 얼마? 그렇죠. 500mA.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50mA는 몇 암페어일까요? 자, 50mA는 여기에서 공 하나를 지금 앞으로 당긴 거죠? 자, 그럼 여기도 공을 하나 당겨서 그렇죠. 0.05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에서 측정을 할 때 전류계라는 실험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전류계는 가운데 이렇게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걸로 전류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전류계에는 이렇게 버튼이 3개나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연결하느냐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플러스를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이 빨간색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마이너스를 연결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50짜리에다가 연결을 하면 얘는 최대 50까지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50과 같은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되고요. 내가 500mA에다 연결했다, 마이너스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럴 때 이 전류계는 최대 500mA까지 측정할 수 있는 상태이다가 돼요. 그래서 그때 숫자는 여기에 있는 500 라인과 같은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는 거예요. 자, 사용법을 천천히 보면요. 자, 맨 먼저 0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플러스 극에는 플러스 단자를,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뒤에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지에 모르는 전류를 측정할 때에는 작은 거에다 꽂아버리면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큰 전류는 측정할 수 없게 된다고 했죠. 내가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를 때, 큰지 작은지 판단이 안 될 때에는 일단 가장 큰 5A에다가 연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업 시간에 연결해 봤을 때 5A에 연결했더니 바늘이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럴 때 옆에 있는 500으로 넘겨서 측정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류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로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뒤에서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전류계는 그곳을 지나는 전자가 지나가는 개수를 측정해서 전류가 얼마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지나가는 그 통로에 직접 연결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전자를 세니까 전류가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병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이곳을 지나가는 내가 전류의 세기를 직접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곳에, 이 위치에 전류계를 꽂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윗길을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윗길,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류계를 직접 꽂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류계를 직렬 연결한다는 거는 내가 전류의 세기를 알고 싶은 그곳에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그게 직렬 연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건전지 긴 쪽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전류계의 플러스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지금부터 찾을 건데, 자, 플러스 건전지 쪽과 먼저 만나는 쪽이 플러스예요. 그 반대가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와 먼저 만나는 이쪽이 플러스, 반대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전류계 눈금이 읽는 거 연습하면요. 자, 눈금은 읽을 때 내가 만약에 50mA 연결했으면 이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5A에 연결했으면 이것과 같은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내가 5A에 연결한 경우라면 여기에 있는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1, 2, 3 그리고 절반 3.5A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500mA 연결한 결과였다라고 하면 500과 같은 라인에 있는 숫자 100, 200, 300 그리고 절반 350mA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단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꽂은 것과 같은 크기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전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자, 특히 왼쪽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연결해서 확인을 했었죠. 자,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건데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직렬회로 같은 경우에는 B를 지나는 전류가 반드시 A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A와 B는 전류의 세기가 같게 측정이 되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C를 이렇게 지나가는 전류가 A와 B로 나눠져서 갔다가 여기서 다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로 간 전류와 B로 간 전류의 합이 바로 처음에 헤어지기 전에 C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지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전류계를 잘 따라왔으면 지금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한 거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도선 안의 전자의 흐름은 전류라고 하고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자의 수인데 기준 시간이 1초라고 했고요. 1A는 1000mA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류계는 회로에 연결할 때 반드시 직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와 같이 전류의 세기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같다 아니다 이거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도선을 지나는 전자, 전류의 총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잘 따라오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회로를 구성하는 두 번째 저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어요.